네, 우리 나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석 1등 하셨네요. 네, 진선님, 현명님, 오신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십시오. 덴토피아님, YS님, 전쟁님, 복래님, 상균님, 이청덕심님, 네, 오묘님 자주 뵙겠습니다. JS권님 어서 오시고요. 지효아빠님, 현숙님도 어서 오십시오. 순자님, 네 맞습니다. 오늘 상쾌한 하루 아침입니다. 비가 요란하게 주말에 왔었는데요. 이 지표와 이 저기 대기 상층 구간에 온도차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지금 막 변화무쌍하다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자, 제가 데일리 제목에 썼는데요. 참 이런 날도 드문 것 같아요. 딱히 이렇게 흠잡을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기대된다 할까요? 긍정적인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지난 주말에 13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늘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뉴욕 차익 결제 NDF에서 더 떨어졌어요. 환율이 1286원까지 찍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늘 환율은 좀 더 떨어지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6월 14일 날 FMC에서 금리 결정, 그 다음에 6월 13일 미국 CPI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이슈인데 우리 주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주말에 보면요.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드디어 좀 고용이 과열이 해소되는구나. 그래서 FMC에서 동결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하는데요. 결국 동결한다. 이 말은요. 동결한다는 말은 달러 강세 요인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고 혹시 0.25% 상승 인상하더라도 그래도 달러는 고점이다. 거의 고점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CPI도 막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아서 이번 FMC는 막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살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이 외국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들도 그동안은 수출 지표들 무역 적자 막 이런 건 나지만 점점 수출 지표도 알맹이 이씨 전환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서 수출 지표도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외국인이 일단은 우리 주식을 적어도 파는 상황은 아닌. 그 다음에 오히려 매수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매도는 좀 늦추고 매수는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겠다. 이걸 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대만 자치연 지수라든지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증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그 외 지역 간의 동아시아라 그럴까요? 확실히 구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상 이런 좀 디커플링은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이나 일본 정치가 강한 것도 동아시아의 자금들이 중국에서 나와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요즘 신문을 보실 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 혹은 그 대만의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일회성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시면서 5월 중순으로 인해서 확실히 이제는 좀 글로벌 공급 기지가 참 미래가 걱정입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점점 공급 기지가 이제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 다음이 일본으로 또 들어가면서 일본이 덕을 보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좀 덕을 보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래서 지금의 중국과 대만이 흔들리면서 이런 국제 정치적 문제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만 정시도 강세고 일본 정시도 강세고 그러다 우리나라 정시도 강세고 결국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서 발생한 일이라서 지금의 환율은 뭐 외국인 돈 들어오는 걸 부채질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장 금요일 날 외국인이 큰 폭 순매수를 보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외국인 매수가 당분간 이어질 환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사면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반도체 엔진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때문에 뭐 반도체 관점에서 샀다 한다면요. 이제부터는 좀 한국을 사는 그런 성격으로 변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난주에 그 테크 관련 펀드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한 12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미국의 테크주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쪽은 좀 힘이 빠질 상황입니다.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반도체 성격보다는 한국을 비중을 늘린다는 마음으로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삼성전자 중심의 SK 하이닉스까지 해서 그런 한국 비중으로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총 2위 종목이니까요.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멍석이 깔릴 것 같습니다. 멍석이 깔릴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본다면 그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지만 여타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43만 주는 샀는데요. 이렇게 오전장 중후반부터 이렇게 갑자기 기관들이 이들 종목을 사면서 사실은 좀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소부장 IT가 힘을 받으면서 2차 전지가 좀 운매 기주고 했던 경향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요즘 움직입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 제 방송 초반에는 지난주 금요일 방송 초반에 이스페타시스 보합까지 밀리고 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더니 한 11시경부터 쫙 뽑았는데요. 이건 기관 매수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기관이 좀 움직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면서 그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기관들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사니까 소부장 IT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2차 전지도 5월 말부터 기관들이 순매수가 뚜렷합니다. 셀 조작 보면 지금 그 중에 제일 센 거는 뭡니까? 하면 SK 하이테크놀 제일 많이 삽니다. 분리막. 그래서 분리막은 이번에 그 IRA 세부 지침에서 컴포넌트로 규정됐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뭐 부품이라 그럴까요? 컴포넌트라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날라갔다. 그래서 일본 아세이 카세이 이런 데도 분리막을 하니까 일본과 경쟁해야 되니까 뭐 혜택이 좀 적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셀을 우리나라가 다 만드니까 당연히 뭐 일본 것도 쓰겠지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리막을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이 SK 하이테크놀로지 4월부터 사고 있고요.
WCP 이런 거 사고 있고 5월 말부터 본다면 셀 3사, 그 다음에 양극 활물질 중에 에코프로 BM을 좀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동박, 그 다음에 특수리튬 첨보도 사고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 네, 대주전자재로 제이오, 전구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전구체로 분류해야 될지 여러 군데 걸칩니다만은 이런 주식들이 기관들이 사고 있다.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결국 본다면 엔비디아 관련주 2차 전지를 기관들이 사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보더라. 제가 누차그동안 분석해 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진입을 했다. 네.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 업체 같은 경우도요. 한 2, 4분기, 보통 한 3개월, 4개월 보거든요. 원료 구입부터 투입까지. 그러니까 2, 4분기까지는 좀 양극재 업체들이 좀 안 좋더라도 3, 4분기부터는 뚜렷이 개선될 거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고, 첨보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실적이 나쁘다 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의 제가 6불화 인선 리튬 가격이 5월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3, 4분기부터 회복될 게 뚜렷하고,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반기부터 회복이 뚜렷하기 때문에 밀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제일 문제가 공매도 세력들이 2차 전지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 6월 1일을 고점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확 줄죠. 그리고 공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날, 급감하는 날 주가도 큰 폭 오릅니다. 이제 공매도 팍팍 줄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매도자 비율이 6.8%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고, 공매도 한때 공매도 1위까지 올라갔던 에코프로가 이제 4위까지 밀리고 있어요.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6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이제는 좀 기세가 완전히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기세가 이 바람 아닙니까? 바람. 그래서 내 옆에 애들 막 공매도를 같이 치는 분이면 신이 나는데, 쟤도 환매해서 해버리고 얘도 환매해서 해버리고 이러면 내가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에 들어가고 있네요. 아마 더 줄 겁니다. 6월 7일 기준이니까요. 자, 그래서 공매도도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를 억누르던 힘도 매우 사라졌다. 그러니까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좀 환매수 조짐이 보이고, 여기에다가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결론은 그래, 증시에 지금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6월 14일 날 금리 변경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냥 당분간 시장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를 할 것 같고, 환율 하락 기조 속에서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으면 기관들이 엔비디아, GPU 관련주, 수혜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미 5월 말부터 공략을 하고 있지만 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이 분위기가 여타 종목들을 업종 구분 없이 여타 업종 재료주들로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좀 또 주목되는 게 다 보셨겠지만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 군계 일학입니다. 테슬라.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제일 돋보인 게 테슬라다. 네, 테슬라가 1000조 달러 다시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금요일날도 4.1% 올라서 244달러. 또 이번에도 이쪽에 공매도 친 세력들 많이 죽었겠는데요.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는 심리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런데 대신에 엔비디아 이쪽은 지금 테크 관련 펀드들의 돈이 좀 빠져나와서 수급상 조금 힘이 빠질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의 강세가 상당히 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강세의 배경은 이제 테슬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 포드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뭐냐면, 그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포드가 같이 쓰기로
이렇게 해서 포드가 올라간 배경은 고충전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좀 싸게 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GM도 지난주 후반에 하기로 했거든요. GM도 올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충전 시 슈퍼차저라 그러죠. 충전 시스템이 표준이 된다. 테슬라도 좋고 이걸 좀 상대적으로 싸게 쓰는 포드 GM도 좋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테슬라가 완전히 지금 선도하는 분이 미국 자동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60% 이상인 테슬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업종별로 테슬라가 제일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참 반갑고 고마운 얘기인데요. 참, 네, JYP 스트레이키즈 우리 스트레이키즈가요. 정규 3집 5스타가 미국 빌보드 앨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위를 올랐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새 앨범 연속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빌보드 메인 차트죠.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한 거는 우리 BTS부터 네,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그 우리 블랙핑크 그다음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엔하이픈도 1등 했나요? 어쨌거나 참 우리 대단하고 지금 또 이번 달이 우리 BTS 10주년 아닙니까? 그래 전 세계 BTS 아미들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BTS의 성지 한국을 지금 방문하러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 지금 2030 세대가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도록 만들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라떼는 말이야 이들이 꼰대짓 그만하고 내년 선거에는요 제가 볼 때는 45세 이상은 출마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이제 이념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여야고 올드한 사람들 라떼는 말 싹 깔아버리고요. 젊은 친구들이 신나게 해줘도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 5스타가 빌보드 메인 차트 1위 했다. 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이 좀 분위기가 좀 좋을까요? 그 영향을 받을지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야 1등이 뭐 새삼스럽냐 늘 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긍정적 효과가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여러 품목으로 자동차도 그렇고 그 나라의 품격이 올라가면 그 나라의 제품의 품격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부터 1등이었지만 자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3집이 1등 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대만의 IT 수동 부품들 이런 거 쭉 보면요. 저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조짐들이 좀 나오는 조짐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도 뭐 2차 전지, 뭐 IT, 엔터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타샤님, 부산 지역 호텔들이 BTS 1박에 500만 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너그림 말씀처럼 어반 리튬이 지금 공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150에 들어가니 공매도가 급량하고 어반이 급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자님 증권사에 저희 당장 전화하셔가지고요. 내 주식 어반 리튬을 그 공매도한테 대여하지 않도록 그 딱 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내 주식을 가지고 내 발등을 찍는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화하시면 된다 그럽니다. 또 물론 뭐 온라인으로 잘 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기방에 라이프님께서 요걸 했네 기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건축 허가 신청 뭐 이제 곧 착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가 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네, 4월에 이미 잔금까지
한 방에 다 내버렸죠. 급하다! 빨리 소유권 이전하고 나 착공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연산 1만 톤이면요. 자, 여기서 보면 연산 1만 톤, 탄산 리튬도 1만 톤. 1만 톤일까요? 일단 1만 톤으로 나오네요. 이게 수산화 리튬 만 톤이면 탄산 리튬이 제가 볼 때 한 12,000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네, 친환경이다. 중국처럼 황산을 때려 붓는 게 아니라, 네, 건축 허가 착공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착공에 들어가겠다. 자, 여기 하는데 한 1,500억 이상 들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정책 자금이 지원이 되겠죠. 그럼 정책 자금이 지원을 되는데 아무나 그냥 막 해주는 거 아니겠죠? 기술 심사 이런 거 막 꼼꼼히 하겠죠. 그래서 착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되겠다. 그리고 이 착공을 이렇게 막대한 정책 자금을 받아 착공한다 그러면 더 이상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잡소리 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겠냐. 실체가 없네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2번 일기방에 들어오시려면 제가 저는 리딩 안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뭐 VIP 방에 입장하십시오, 어쩌십시오 하는 거 제 핸드폰에도 엄청 날라오는데요. 절대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특한 그런 업자들한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일기방의 입장 번호는요. 070809입니다. 070809. 그래서 저는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같이 공부하는 자료는 좋지만 사담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인터넷에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보시면요. 우리 말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의 이 사이버 공간은요, 실제보다 심리적으로 한 3배에서 5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약간 좀 삐딱하게 말하는 거, 말로 듣는, 귀로 듣는 거하고, 글로 보는 거하고는 훨씬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곧장 좀 감정이 상하고 다툼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사이버 세계의 특성이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말씀도 자제해 주시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이 있어서 내가 한번 저분이 꼭 그런 의도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공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학식이 높으신 공부라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막 말 함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욕이나 하고 이러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강퇴를 시키겠는데, 한번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욱 하더라도요, 한번 감정을 사귀시고 한번 더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이버 특성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댓글 부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0.01%가요. 댓글의 10%를 하고요. 우리나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90% 이상의 분들이 댓글을 쓰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0.01%가 다 쓰는 거죠. 이런 거 다 댓글 부대로 봐야죠. 이런 건 뭐 중국이 운영하는 댓글 부대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보시고 하면 막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막 댓글 드는 거 보면 댓글 부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내용이 엉뚱한 얘기다 하면 또 초딩 중등들이 댓글을 많이 단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지금 초딩하고 싸워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공간들은 다 학식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그렇게 그래서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아침 방송 끝나면 제 것에 바로 연락해가지고 나는 내 주식은 공매도한테 대여 안 되도록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한다기보다 이제는 정말 시장이 좀 종목 장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거시적인 변수는 좀 접어두고 기업별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업별로 어떤 종목이 움직이나. 사실 그래 제가 주말에 여러 종목 좀 분석하려고 하다가
지금 좀 의료기기 관련주들한테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의료기기도 참 분석할 내용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의료기기 쪽으로 돌린다고 주말에 리포트를 많이 못 썼는데요. 제가 당분간은 좀 의료기기 관련주들 의료 쪽으로 좀 바이오 쪽 말고요. 그래서 뭐 루트로닉은 제가 썼고요. 근데 앞으로 이쪽으로 좀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초 있다가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